안녕하세요. 방송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를 할 때 뭘 보고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라이브 할 때 대본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대본이 있는데 전 대본이 없거든요. 무대본 라이브입니다. 100%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말의 순서가 좀 엇갈리고 절거나 뭐 아까 말했던 걸 까먹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시원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겉옷 없으면은 밖에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항상 겉옷 마이를 좀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급변한 이런 일교차에 잘 적응을 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실외 마스크 해제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던데 마스크 좀 벗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게 마스크에 대해서 꼭 써야 된다.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인식이 가득하죠. 근데 뭐 우리나라 말고 다른 이제 외국이나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사실 마스크 다 벗고 다녀도 전파력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또 보수적인 사람은 그래도 이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시선과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뭐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마스크 좀 벗을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곧 라이브는 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잠깐 사담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매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차트를 볼 때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바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022년도 벌써 10월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참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느낌도 듭니다. 요 근래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도 소중한 가족분들 중 한 분을 보내드리는 일도 있었고 상을 치른 거죠. 상을 치러서 제가 라이브도 못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드는 생각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참 잘해야겠다. 누군가 내 주변에 같이 있을 때 많은 교류를 하고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뭐 감정적인 부분들. 아니 지금 이거 비트코인 시황고라서 무슨 이 쓸데없는 얘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하는 얘기예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듯이 제가 요즘 느낀 감정이나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요 근래 많이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고 내 주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 FOMC 개인적인 전망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망 설명 드릴 예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차트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비트코인 차트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 의견이 틀린 것 같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쓴소리는 항상 환영입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올려주시면 되고 뭐 차트 분석이 내 기준이랑 다르다, 너는 좀 그 잘못된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주 차트인데 일단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주봉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주봉이 종가가 있잖아요. 주봉의 종가. 이 종가 아래에서 가격이 놀고 있다는 게 썩 괜찮은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주봉의 밑꼬리가 달렸던 시점이 여기에요. 대충 18.5란 말이에요. 18.5 이 아래로 한 번 더 가격이 빠졌다는 건 받쳐주는 세력의 힘, 그러니까 저점 인지 매수세가 조금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일봉으로 넘어가서라도 이 종가 또 봐야 됩니다. 일봉의 종가.
저점 인지 매수 세력이 여기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다시 밑골이 반을 잡아먹는 음봉이 또 출현을 했어요. 거기다가 거래량은 더 컸습니다. 받아친 사람보다 판 놈이 더 셌다. 그래서 요 밑골이 절반 이상으로 가격이 내려가 버렸다. 썩 괜찮은 시그널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갑시다.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으로 넘어갔을 때 지속적인 하락의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 어제 사실 이 고점을 넘어서줬어야만 추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점을 한 차례 올려줬다. 그러니까 단기 프레임에서는 한번 받아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뚫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19.6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요런 느낌으로 가줘야 추세 반전을 약간이나마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관점으로 시장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주봉으로 넘어와서 이 전 주봉 아래에서 가격이 놀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봉 종가 이탈이 나오는 게 이쁜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19.4예요. 일단 첫 번째는 19.4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골이 달고 19.4 위로 주봉이 올라와 줘야 된다는 점. 19.4 위로 안착이 일어났으면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어디냐? 19.6이다. 자, 이거를 가로 저항선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긋고요. 그 다음 19.6, 그러니까 4시간 봉 전고점 부분에 하나 그어볼게요. 19.6 요렇게 그어보면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볼 저항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보라색 네모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지지받다가 요렇게 못 뚫었었죠. 이렇게 지지받고 아래로 빠졌는데 못 뚫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 보라색 매물대를 그렸을 때 얘네가 지지받은 거를 안 봤죠? 안 봤어요. 저는 뭐만 봤죠? 주봉만 봤습니다. 주봉이랑 4시간 봉만 봤어요. 그쵸? 4시간 봉의 이 고점, 그러니까 이 전의 차트를 안 봤어요. 전의 차트 이해되세요? 지지저항선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구간이 중요한 거고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 의미는 흐려지게 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지지저항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된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지저항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고 막 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구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되게 커요. 요 한 끗 차이가 차트의 지지저항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판가름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부터 왼쪽, 왼쪽부터 오른쪽은 X,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지지저항을 어떻게 그었나요? 주봉 이 종가 하나 체크했어요. 그죠? 이 종가 봤어요. 제가 이 전의 캔들은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 주봉 종가만 보고 전의 캔들은 안 봤어요. 그 다음에 4시간 봉 고점만 봤어요. 그 다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매물대를 그렸는데 어떻게 되더라? 전에도 유의미한 구간이 나와버리네. 보이시죠? 전에도 여길 안 봤는데 여기도 안 봤는데 이렇게 구간이 나와요.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지지저항선이 이래서 신기한 거예요. 전에 있던 것까지 싹 다 들어봤거든요. 어느 정도 지지저항을 그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라 라는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큰 프레임에서의 종가 이탈 그리고 여기 시가를 넘어서는 캔들은 의미가 있다. 종가를 또 넘어서주면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이탈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탈 나오면 하방의 힘이 훨씬 강한 거, 반대로 여기를 넘어서주면 상방의 힘이 훨씬 강한 거, 이런 느낌으로 주봉을 체크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우리는 유의미한 부분을 찾았어요.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 좌우로 오른쪽으로 늘린 거는 움직이면서 이 부근에 비트코인이 도달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좌우로 쫙 늘려주는 겁니다. 이 부근을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라. 일단은 이제 매물대를 켜서 봅시다. 매물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 매물대를 봤을 때 주요한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했다. 주요 매물대 구간을 이탈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올라갔을 때 저항이 거세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신기한 거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여기 매물대 이 보라색, 그러니까 저항 구간을 제가 그렸어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매물대를 제가 안 보고 그었죠.
안 보고 그었어요, 매물대를. 근데 매물이 쌓인 구간이에요. 쌓인 구간.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물대 그리고 주봉 4시간봉까지 합쳐서 분석한 결과 들어맞는 저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식단태님 방송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주식단태님? 주식단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술적 분석을 잘하려면 하나만 열심히 팔아. 일단 하나를 마스터하면 나머지가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만 마스터를 해도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분석법과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일단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필살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기술적 분석법과 합쳐보는 거예요, 근거를. 그럼 얼추 맞아 떨어지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만 있다면 다른 기술적 분석 방법을 도입했을 때 그 부분이 정말 의미가 있어지더라. 왜냐면 내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볼 줄 알면 나머지도 어쨌든 똑같은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 또한, 다른 분석 방법 또한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는 방법 뭐 이런 것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만 좀 열심히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시황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점도표가 혹시 이해가 되신 분 계시나요? 점도표 어떤 얘기인지. 점도표 이해됐다 3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점도표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됐다 3번, 이해 안 됐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 안 됐다는 1번 눌러주세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점도표가 뭔지. 점도표는 일단 통계학에 나오는 거예요. 통계학. 간단한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관점에서 점도표를 봅시다. 바로 나오죠. 연준의 점도표. 그러니까 이 연준 의원들이 금리가 이 2021년도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지 요렇게 한 명씩 점을 찍는 거예요. 자, 2021년도에는 금리를 뭐 이게 0이니까 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거라고 사람들이 쭉쭉쭉쭉 뭐 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2020년도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연준 의원들이. 그 다음 2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연준 의원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연준 의원 한 명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한 거 이해됐다 1번 눌러주세요. 방금 말한 거 이해됐다 1번.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연준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금리, X축이 기간, 이해되시죠? X축 기간, Y축이 금리. 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겠느냐, 어느 정도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겠느냐, 연준 의원들한테 익명으로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도표에 지들이 알아서, 지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높으신 분들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점도표 이해되셨죠? 자, 한번 이렇게 짚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서 또 볼게요. 이렇게 나와있죠. 점도표란 FOMC 위원 18명이 적정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도표. 통계학에 나오는 도표지만 굉장히 간단한 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거를 미리 보는 거잖아요. 내년 거. 근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 더 높은 데다가 표시를 하겠죠. 이게 내년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연준 위원들이. 난 금리를 뭐 4.5는 돼야, 금리가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쭈쭈쭈쭈쭈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도표가 만약에 높은 금리 수준으로 사람들한테 발표가 됐다 이러면 시장의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금리를 잡아서 인플레이션부터 해결해야 돼 라고 연준 위원들이 느꼈다면 점도표를 높은 데다가 한 명 한 명 찍는 거예요. 쭈쭈쭈쭈쭈쭈.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 표명인 거죠. 점도표가 그래서 높게 나올수록 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점도표에 이 금리, 적정 금리 수준이 높게 체크가 될수록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수록 시장은 안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의견 중 한 60-70%는 내년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겠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아니야, 내년까지 금리를 올려야 돼 라고 점도표를 체크했을 때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아씨 이거 던져야겠다 이렇게 된다.
자, 이해됐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점도표가 왜 중요한지 이해됐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 안 되셨으면 안 됐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점도표는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지금 9월달이니까 3분기죠. 3분기 점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더 높게, 그러니까 내년 금리를 더 높게 예측을 한다는 것에 많은 표가 쏠렸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줄 알았는데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또 올리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된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점도표를 잘 보셔라.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도 중요하지만 이 점도표도 중요합니다. 75bp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갑자기 울트라 스텝은 뭐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울트라 스텝은 1%를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금리 1%를 올리는 거. 근데 1%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0.75%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는 75% 정도로 나오고 점도표만 조금 완화적으로 매파적이지 않게 나와준다면 단기 랠리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으니까 점도표를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려드렸던 시황을 봅시다. 어제 비트코인 증시가 왜 내려갔는지 아시는 분? 제가 시황 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쓰는 거거든요, 시황. 어제 비트코인과 주식이 왜 내렸는지 아시는 분? 기술주 하락도 한몫했죠. 포드가 많이 내렸죠. 포드가. 이 시황 올려드리면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셔야 이해가 돼요. 시장이 거시적인 흐름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또 올랐다. 2011년 이후 최고, 2년은 2007년 이후 최고 3.99%. 자,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어떤 얘기죠?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안전자산을 선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강해지죠. 달러가 강해져요. 그리고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와중에 포드가 공급망이 또 불안하다고 해서 실적 부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대형 기술주들이 쭈루루루루 하락을 했다. 이거 따봉만 누르지 마시고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지금 시장에 관망세가 너무 가득해요. 방향을 바꿀 재료가 없습니다. 그 재료는 오늘 나와줄 수 있겠죠. FOMC 회의에서. 우리가 FOMC 회의를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정도로 체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일봉 봅시다. 일봉. 여기 저항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아줄 구간이 어디냐면 18454 말고는 없어요. 18454 말고, 그러니까 더블 바텀 찍었던 여기 말고는 유의미하게 없다. 그리고 추세선 이렇게 하락으로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상방으로 가기 위해선 제가 서플라이 존이라고 표시해놨죠. 매물대가 강력합니다. 이 구간 여기 뚫어주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재료 FOMC가 조금 완화적으로 나와서 한 번에 급반등 나와주던가, 급반등 나와주면 좀 터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짝 상승이 확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털고 내려갈 다시 하면 돼요. 일단은 시장 그렇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올려주면 땡큐 하고 판 다음에 내려오는 걸 또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시장에는. 그리고 18454 밑으로 일봉 마감 안 나오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밑으로 일봉 종가 마감 나오면 안 좋습니다. 이 밑으로 종가 마감 이탈 나오면 안 좋아요. 종가 마감 이탈은 뭐다? 요렇게 일봉이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엔드예요. 엔드 쭉쭉쭉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일단 맥점이다. 차트에서 지지를 받아줄 구간은 여기 말고 없다. 제발 살려달라, 뭐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 시황도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이거 CVD라는 거예요. CVD 뭔지 아시나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볼륨 델타인데,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해당 구역에 매수벽이 두터운 걸 얘기하고요. 이 파란 선이 가격이에요. 이 위로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매도벽이 강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18K 부근에 색깔이 이렇게 허옇죠. 그러니까 진하면서 허해지면 허해질수록 매수벽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18K에서 지지 한번 받아줄 수 있다 정도로 이 CVD 맵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이해되신 분, 이거 이해됐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안 되신 분들 계실 줄 알았어요. 채팅 올라온 속도가 현저하게 느렸거든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올려드렸던 내용을 다 다시 읽는 거는 한 번 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주황색 선 보이시죠? 검은색이 가격이에요. 주황색 선이 이렇게 쭉 따라가요. 비트코인 가격을 쭉 따라가요. 그쵸? 이 주황색 선이 뭘까? 이 주황색 선은 실현 가격이다. 실현 가격. 비트코인 물량의 평균 매수 가격을 의미한다. 즉, 이 주황색 선은 사람들의 평단가다. 평단가. 시장 참여자들, 모든 참여자들의 평단가. 그러니까 뭐 철수, 영희 뭐 등등등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100명 있다고 쳤을 때 그 100명의 평단가를 합쳐보면 이 가격대더라. 가격대라더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모든 사람들 밑에 평단가로 딱 내려갔어요. 그럼 역사적 저점이더라. 비트코인 가격이 모든 사람들의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주황색 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역사적 저점이더라. 이때 코로나 빔 때죠. 코로나 빔 때도 모든 사람들의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저점이더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저점이 가깝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투자 심리예요. 투자 심리. 이 투자 심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개져요. 색깔이 빨개져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색깔이 요렇게 됩니다. 초록이로 바뀌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란색에서 주황색, 빨간색으로 바뀌죠. 투자 심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초록이가 됩니다. 자, 투자 심리가 원래 안 좋을 때가 기회입니다. 안 좋을 때가. 투자 심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고점이다. 이런 거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업비트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업비트를 킨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요. 막 뻘개요. 다 플러스라서. 그때는 투자 심리가 이럴 때입니다. 금방 내려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업비트를 켰을 때 사람들이 막 우울해요. 우울하고 막 푸른 빛으로 가득 찼어요. 거래소 종합이라고 보세요. 거래소 종합. 우울하고 막 너무 기분이 다 안 좋아 보여. 물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땐 저점일 확률이 높다. 투자 심리는 그렇게 보셔라. 그래서 지금 저점일 확률이 있는데 거시경제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나요? 거시경제를 차치하고 빼놓고 사이클대로만 보자면 바닥은 다 왔다. 바닥은 다 왔는데 추가 하락은 열어놔야 된다. 근데도 가격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했었죠.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뉴스도 올려드리고요.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이거는 댄님이 올려드렸던 데이터 분석이죠. 뭐 이것도 제가 올려드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완전 바닥일 때 저점이더라. 지금도 바닥인데 이 댄님은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떨구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점도표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체크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점도표를 체크를 하시고 FOMC 때,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을 또 확인을 하시고,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바닥일 때 올라가더라, 바닥일 때 올라가더라, 바닥일 때 올라가더라 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물렸을 때 올라가더라, 물렸을 때 올라가더라, 물렸을 때 올라가더라, 물렸을 때 올라가더라, 투자 심리가 바닥일 때 올라가더라, 요렇게 정리를 하고 18K의 매수벽이 두텁다더라, 그럼 18K로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 차트 분석, 18.454 밑으로 일봉 종가 마감이 안 나오는 게 좋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 다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3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이거 다 읽어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시황이나 차트 분석 다 읽어 보세요. 읽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읽어 보셔야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라이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내가 스스로 나아지기 위한 발전을 도모하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먹여주기만을 바라면은 안 된다. 읽어주시는 분들은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냥 나는 픽만 받고 싶어. 이 롱인지 숏인지만 알려줘. 이게 얼마나 갈까? 제가 갑자기 유튜브 접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찾아오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시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는 왜 지지선을 여기 그었을까, 쟤는 왜 저기를 저항대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언제든지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신 분들은
조금 각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픽만 받아가는 건 글쎄요, 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 알려드렸죠. 제가 매물대 어떻게 긋는지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이 종가가 중요해요. 주봉의 종가. 이 종가 위로 못 올린다는 게 너무너무 안 이쁘다, 그림이. 종가 부분에 주요한 지지가 하나 생긴다. 여기 종가, 여기 시가 부분에 중요한 지지가 하나 생긴다. 4시간 봉으로 차트를 본다. 이 4시간 봉 고점을 넘어줘야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네. 여기가 심리 전환점이네. 두 개에다 선을 긋는다. 그 다음에 네모를 누른다. 여기에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맨 뒤로 보내고요. 지지선을 지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주요하게 작용을 할까? 주요하게 작용을 하네. 그쵸? 그럼 올라왔을 때 이 부분 잘 봐야겠네. 이 부분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잘 체크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한길님 아까 지지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교를 주봉과 4시간 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 종가를 넘어서는 게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거든요. 이 주봉의 종가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4시간 봉으로 가장 최근의 고점, 가장 최근의 저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저항과 지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저항대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4시간 봉 전고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박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컨펌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저항대일까? 라고 봤을 때,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주요하게 작용을 하죠.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저항받았었고, 여기서 지지받았었고, 여기서 저항받았었고, 아,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맥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덕진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주봉이든 일봉이든 4시간 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지지선을 쭉쭉쭉 그은 다음에 주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고, 또 아닌 부분은 뭐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이 떨어지는 추세인지 상승 전환 추세인지 차트상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동평균선 하나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봐도 볼 수가 있다. 이동평균선 121선을 보셔라. 일봉으로 121선을 보셔라. 자, 볼게요. 상승 추세일 땐 어떻다? 얘가 올라간다. 하락 추세일 땐 얘가 내려간다. 하락 추세일 땐 얘가 내려간다. 상승 추세일 땐 얘가 올라간다. 횡보 추세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얘가 눕는다. 세 가지예요. 이게 상승 추세일 땐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1선으로. 지금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데 단기 반등 나와주면 좋겠다. 요겁니다. 추세 바뀌려면은 제가 이평이 누워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이평이 누워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이평이 누웠잖아요. 누운 다음에 간단 말이야. 누운 다음에 이평이 누운 다음에 가요. 누운 다음에 누워야 돼요. 얘도 누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1선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다우 이론 아시나요? 다우 이론? 요게 다우 이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체크를 한 거예요. 추세가 상승이라면 어떻게 된다?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 게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저점이 한 차례 낮아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과 코인은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이 올라가야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저점이 내려간다는 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세가 지금 하락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왜냐면 자, 저점을 딱 하고 고점을 높게 딱 세웠어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야 됐냐면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요. 저점을 훨씬 높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전저점보다 낮추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상승할 때 힘도 덜 받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될 수 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교차는 뭐냐면요, 내 시드를 다 거는 거예요. 담보로. 대신 청산가가 뭡니다. 내가 롱을 탔을 때 교차를 탔어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롱을 탔어요. 그러면 내 모든 시드를 담보로 삼아요. 내 모든 시드를. 그래서 청산가가 멀어요. 근데 격리는 뭐냐면 내가 건 돈만
내가 건 돈만 날아가기 때문에 청산가가 가까워요. 이해되셨죠? 격리를 하세요. 격리를. 내가 번 돈만 날아가면서 시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낫지, 교차로 그냥 한 방에 팍 때려 넣으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격리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